안녕하세요. 타일란트뱅크 BD그룹장 허종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의 생태계, 일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SK 구성원 여러분과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업,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에서 주로 사업 개발, 영업 마케팅 업무를 많이 했었고요. 다양한 형태의 조직, 다양한 업무, 다양한 시장에서 일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근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 우리 시대의 대전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물건, 서비스를 사고 파는 방식. 과거에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고 있던 물건들을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사죠. 그리고 정보 지식을 얻고 교환하는 방식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백과사전, 책, 신문, TV에서 어떤 정보들을 요즘엔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는 용어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 그 현상의 아이콘이 되기도 하죠. 심지어 돈을 주고받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매장에, 은행 객장에서 돈을 보내고 받고 빌리고 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죠. 근데 이 시대의 전환 변화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과거에 물건을 사던 곳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된 것이고 그 구성이 변했을 뿐이지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오늘은 이런 대단한 변화, 이 우리 세대의 변화가 일의 영역, 잡, 워크의 영역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을 만들고 수행하는 생태계의 변화. 즉, 기업과 사람이 만나서 일하고 그리고 그 일을 나누는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이런 대전환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미 도래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 일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19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직업은 대략 17,000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대비 5,300개가 늘었습니다. 동시대에 미국은 대략 3만 개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일을 더 단순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일이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고 있다는 그 증빙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팬데믹 이후에 대략 세계 노동자의 40% 수준이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퇴사 시대라고도 하고 그레이트 리자이네이션이라고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죠. 근데 올해 링크드인에서는 그레이트 리셔플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직하고 퇴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구성하고 조정하는 방식이 리셔플되고 재조정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새로운 일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분화 발전하는 일, 이벤트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잡이 생기는 이런 변화가 동시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긱 이코노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케스트라, 재즈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연상되는 이미지, 오케스트라는 유럽의 유명 클래식 작곡가들이 성당이나 궁정에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냈던 방식, 우리가 일하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방식. 재즈는 재즈 공연장 앞에서, 클럽 앞에서 즉흥적으로 밴드가 모여서 그날의 공연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방식. 영화나 드라마 제작팀들이 주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죠. 오케스트라와 재즈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서로 다름의 영역입니다. 혹시 긱 이코노미에 대해서 좀 다른 선입견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은 내려놓으시고 오케스트라와 재즈에 대한 연상만 가지고 다음 말씀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긱 이코노미는 이미 큰 규모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몇 개 말씀을 드리면 2019년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미국 GDP의 10%, 23년엔 17%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기관에선 2030년까지 미국 노동력의 대략 25에서 30%가 기업 이코노미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명 글로벌 기업의 P&G에서는 HR의 세 가지 원칙 중 하나로 탤런트 온 디맨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해외에선 이런 형태로 이미 커지고 미래에 더 훨씬 커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선 긱 이코노미를 생각하면 단기 노동자들, 일용직, 시간제 임금을 받고 노동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 도움을 드리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전문가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단기, 시간제, 일용직, 그것과 다른 서로 다른 단위로 프로젝트, 업무 단위, 일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긱 이코노미는 특정 영역에 한정된
전문직을 위한 분야의 용어다. IT, 디자인, 서비스 기획 같은 특정한 분들만 관련된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탤런트뱅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비즈니스 이슈들, 신사업, R&D, 마케팅, 투자, 국내 해외 영업, 경영기획, 인사, 노무, 교육 등등등. 전문직을 위한 용어가 아니라 전문가를 위한 용어가 긱 이코노미의 또 다른 판별 기준이 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도 산업 전문가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전문가이시기만 하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 인사이트를 자문을 받으시거나 CMI라고도 하죠. 커스터머 마케팅 인텔리전스, 이 분야의 전문가 패널로 활용하시기도 하고 해외 시장 진출하시기 전에 현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사전 조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M&A나 지분 취득하실 때도 그 분야의 산업 분야 동향 또는 대상 기업을 실사할 때 자문을 얻기도 하십니다. R&D 기획하시고 또는 분야별 임직원을 코칭하시거나 원포인트 자문하실 때 우리나라의 대단한 전문가들은 많으세요. 한 분야에 10년, 20년 경험을 쌓으시고 그 분야의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긱 이코노미에서 충분한 긱 워커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긱 이코노미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 전문가분이 실제로 중요한 프로젝트 수행하신 영상을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탤런트뱅크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국내외 유수의 투자은행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고 이제 그 경력을 많은 기업들과 나누기 위해서 탤런트뱅크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M&A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다 기억에 많이 남기는 해요. 그렇지만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들은 대부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일어났던 크로스보더 M&A는 대부분 다 많이 기억에 남는 편입니다. 제가 했던 M&A 프로젝트 중에 가장 컸던 프로젝트는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M&A 프로젝트였고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다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업을 인수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과 많은 경쟁을 뚫어내고 그리고 성공시킨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오래 간직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했던 자금 조달 케이스 중에는 신생 바이오 업체에 투자금을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220억 원에 달했고요. 아주 빠른 3개월 내에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던 굉장히 즐거웠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단순 외주 인력은 어떻게 들리면 소속감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들리겠지만요. 단순 외주 인력이 아니라 전문 인력들이 회사의 팀원으로서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력직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그냥 신입사원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일을 해봤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엑스퍼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 우리 회사가 꼭 풀어야 될 숙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의 인력들의 전문성의 부족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외부 인력들일지라도 엑스퍼트들을 초빙해서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례 하나 보고 오셨는데요. 긱 이코노미가 아직도 단순한 업무 또는 전문직, IT 분야의 업무로 한정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이미 긱 워커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긱 이코노미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기업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전문가를 필요한 만큼 상시 고용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구성해서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는 것. 기업 입장에서 고급 인재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용을 하려고 해도 적당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렵게 채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잡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에서 리스크를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헤드헌팅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도 많이 드시죠. 또한 사람을 하나 고용한다는 건 그 고정비 등등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 내 다른 구성원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죠. 또한 사람을 양성하거나 구인할 때 필요한 리드 타임도 기업 입장에서 이 태스크를 클리어해야 되는 타임과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현업에서 요청을 하실 때 HR 부서에서 즉시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현업에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신이 원할 때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지금 다들 목도하고 있다시피 고용시장은 경직돼 있고 조직에서 일할 때는 자신의 전문 분야 이외에 다양한 업무들을 할 수밖에 없죠. 어드민 업무도 해야 되고 조직, 다른 구성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일하고 내가 생활할 때 그 밸런스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문가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찾고 일을 하고 그를 통해 돈을 벌고 생활에 나가고 기업들은 필요한 전문가를 즉시 찾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비용은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급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개를 드릴 텐데요. 기업 고객의 다양한 비즈니스 이슈를 딱 맞는 전문가를 매칭해서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과제가 있는데 이건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6개월짜리 또는 3개월짜리 이런 형태로 프로젝트로 구성해서 해볼 수 있겠다 하는 프로젝트형 서비스가 있고요. 대기업은 관계사뿐만이 아니라 벤더사들 생태계를 크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최종 아웃풋을 내는 대기업 본사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랑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들의 품질이 완성품의 품질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선 그 협력사들의 스킬을 올리고 협력사들의 품질을 올리는 방식의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 전문가분들이 대기업의 입장에서 협력사에 가서 그 품질을 올리는 형태의 컨설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기업에서 특정 기업을 M&A 하시거나 지분 인수를 하시는 경우에 해당 산업 분야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하실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기업에서 인수팀 또는 M&A 팀을 구성하실 때 해당 필드의 전문가를 저희를 통해서 소싱을 받으셔서 실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산업 분야의 현황이 어떤지를 자문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사내에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계세요. 이런 조직에서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찾으시고 이 스타트업이 실제로 워크업을 한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스타트업이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생산하고 시장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또는 그런 전문가를 필요로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온라인에서 이런 자문을 다 해결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듯이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쇼핑하는 방식 이런 것까지 이미 시장에는 유통되고 있습니다. 헤드헌팅도 좀 더 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채용할 때는 일반적인 헤드헌팅 방식보다 훨씬 더 밀도 있는 뎁스 있는 형태의 전문가 검증 그리고 포지션 분석 그걸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채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전문가, 특히 산업 현장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적인 형태의 콘텐츠가 아니라 전문가가 산업 현장의 내용을 다이제스트해서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아티클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두텁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직업 구조상 그리고 회사에서 커리어를 관리하는 제도상 일정 연령이 되면 사회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래에 젊은 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영향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한 조직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런 기그워커로 일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SK 임직원으로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전문가가 필요하신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케스트라 방식, 재즈 방식. 재즈 방식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들 딱 그 부분이 어느 시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산업 분야의 구루들을 쉽게 찾아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내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것. 그게 가장 유용한 방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또는 다양한 비즈니스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 펌들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비용도 많고 기간도 길고. 그런 형태는 그런 형태대로 이용하시고 또는 스팟 다른 형태로 좀 라이트하게 이용하시고 싶으실 때 저희 플랫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이나 소비자를 대응하는 부서에서는 그 리서치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소비자 리서치는 주로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 편을 통해서 좀 뎁스 있는 인사이트 받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들을 리서치 패널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 시장에 대한 자문들 굉장히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채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저희 플랫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바로 채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 3개월, 4개월 프로젝트를 이용하시고 프로젝트 통해서 충분히 역량을 검증하신 후에 채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그 구성원 여러분, SK 구성원 여러분이 SK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의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이런 형태의 플랫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내가 내 분야의 충분한 전문가인지 스스로 반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서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할 만해 라고 하면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 워라벨이라는 말 많이 있는데요. 저는 워라벨보다 워라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과 라이프를 내가 플래닝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밸런스보다 훨씬 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일을 대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워라플을 운영하고 싶을 때, 내가 워라플을 조정하고 싶을 때 내가 전문가이기만 하면 저희 같은 플랫폼 이용하고 거기서 충분한 성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내가 당장 전문가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있고 어떤 형태의 기업 니즈가 이런 기획 플랫폼의 전문가들을 수요로 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분야의 전문성, 일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일 또는 우리 조직에서 한 팀으로 또는 어드민을 관리하는 일, 여기서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어딘지 찾아서 거기에 포커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엔잡러 얘기들 많이 있는데요. 기거워킹 플랫폼 활용하시면 엔잡러를 기획하실 수 있습니다. 엔잡으로 쿠팡 라이더나 대리운전 이런 것만 언론에 너무 나오니까 엔잡은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문성이 있으면 내 전문성을 활용해서 엔잡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원투원 화상 자문 서비스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런 서비스 이용해서 내 유휴 시간, 비업무 시간, 주말을 이용해서 내 전문성으로 엔잡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워킹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이미 우리 실생활에 얼마큼 가까이 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같이 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타일란트뱅크의 BD그룹장 허정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